강의 전에 먼저 본 강의 내용은 실제 임상 사례에 의하여 인체 과장이나 허위 창작에 의한 산물이 아닙니다. 실제 임상 기록을 환자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재구성을 한 것입니다. 다만 의학적 견해는 사상의학적인 개인의 관점이므로 서양의학의 이론과 많이 대치될 수 있습니다. 이는 독자들이 판단하시고 참조하십시오. 반영인 수학원 한태용 원장입니다. 지난 시간에 158강에서 표준 프로토콜인 AC 텍솔 그리고 방사선 거기다가 타목시펜의 상품명이죠. 이거를 쓰고 3년 만에 재발을 했던 암 환자를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표준 프로토콜의 문제점을 체질의학적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오늘 소개한 환자분은 이와 대비해서 똑같은 유방암 2기로 소음인 환자분입니다. 2006년 10월 27일에 서울대병원에서 노동현 교수님이죠. 아주 유명하신 분이에요. 아산의 안세현 선생님, 그 다음에 서울대 노동현 선생님. 유방암 수술의 권위자고 수많은 사람들을 다 생명을 살렸다고 봅니다. 하지만 또 그중에는 저한테 오는 그런 불행한 분들도 있어가지고 그께서 2006년 10월에 수술을 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11월 9일에 이제 가장 유방암에서 흔한 인베이시브 덕탈 카시노마, 치매성 유관암이죠. 그리고 이제 항암을 A씨를 4차를 시작하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수술 후에 보름 만에 저희 한의원으로 찾아왔어요. 아주 예외적인 일이죠. 그럼 왜 오시게 됐냐? 이분이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은 10년 가까이 소화장애로 아주 고생을 하였는데 소화가 안 되니까 약도 먹어보고 한약도 먹었어요. 근데 우리 사상의학에서는 소음인 체질이 소화가 안 된다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또 마르셨기 때문에 소음인으로 알고 또 한의사 선생님들도 그렇게 진단하신 거예요. 근데 도대체 해결이 안 되니까 저한테 왔는데 제가 보니까 소음인이 아니라 소양인이. 그래서 선생님 지금 체질이 잘못됐습니다. 이제까지. 그래갖고 저한테 소양인 치료를 받고 이분이 아주 좋아지셨어요. 한 달 만에. 그야말로 10년을 고생하다가 바로 나아진 거예요. 그래서 바로 저를 소개를 했습니다. 제가 환자들한테 이게 도움이 되니까 잠깐 체질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양방에서 쓰는 소화제는 크게 두 종류예요. 하나는 산을 억제하는 제산제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장운동을 촉진하는 모토리스틱한 약물입니다. 근데 이 외에도 뭐 프로스타글란딘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종류들이. 하지만 대부분은 양방소화제는 제산제와 운동촉진. 그리고 제산제의 대표적인 게 뭐냐? 시메티딘, 라니티딘, 옛날 잔탁이라는 H2브로커라는 약이 있고 또 H펌프 억제제라 그래가지고 오메프라졸, 란조프라졸 요새는 조금 더 여기서 발전이 됐죠. 그 다음에 아주 고전적인 알마겔 같은 제산제가 있어요. 이게 다 체질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장운동제제는 대표적인 게 맥소롱, 맥페란, 그 다음에 모사프라이드. 맥소롱은 잘 안 쓰죠. 부작용 때문에. 이제 이런 약들인데 문제는 소음이나 태음인은 이렇게 산이 분비가 잘 되고 장운동이 느려지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제산제나 장운동제제로 아주 좋지만 소화이나 태양에는 거의 저산, 무산입니다. 근데 양약이 다 제산제를 쓰니까 저산증 환자가 산에 의해서 음식이 녹죠. 근데 이제 산이 과다하고 점막 보호가 안 되면 궤양이 생기는데 그게 아니고 산이 없어갖고 소화를 못 시키는 분들한테 제산제를 쓰면은 거꾸로 소화가 더 안 되죠. 또 한 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산의 환경에서는 식도가 열립니다. 식도가 열리기 때문에 과산 상태에서 산이 역류를 하게 되면 식도 쪽으로 이제 위로 올라오는데 식도는 점막 보호가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쓰리고 불에 타든 그런 느낌이 납니다. 근데 양인들은 즉 알칼리성인 위의 환경에서는 우리가 식도에서 위장으로 내려가는 데를 분문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그거를 일반인들이 쉽게 외우려면 분유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유분이 아니고 우리 분유 먹는 음식 타 먹는 분유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위쪽에 있는 식도에서 내려가는 게 분문이고 위장에서 십이장으로 내려가는 데가 유분이라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 분문이 알칼리성 환경에서 조여져요, 양인들은. 그래서 음식이 식도에서 위장으로 내려가지를 않고 쪼여지는 거예요. 근데 소양인들은 어떤 증세가 있냐? 바로 이러한 식도 조임에 의해서 명치 아래가 꽉 모래주머니 하나 매달린 것 같기도 하고 돌멩이 누르는 것 같다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화 비만, 한의학에서 심화 비만, 심화
결경, 옛날에 결흉증이라고 했는데 소양인 결흉증. 이 결흉증은 장중경 선생도 이미 얘기를 했고 도무 선생님께서는 소양인 결흉증이다. 이건 소음이 심화비증이 아니다. 소음이 심화비증이라는 거는 태음병으로 위장이 체해 있는 거예요. 모토리스틱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결흉증은 그게 아니고 식도가 조현병증입니다. 그래서 이 병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약을 써가지고 이걸 해결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좋아지셔가지고 바로 선생님한테 가봐라 그런 거죠. 굉장히 운이 좋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분한테 절대 당신은 A씨로 끝나야지 택소 쓰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한약하고 UFT라는 일본에서 나온 약이 있어요. 먹는 그 약을 제가 권유를 했어요. 자, 이분이 이제 A씨 4차를 넘기고 택소 차례가 왔는데 고민이 됐겠죠. 왜냐하면 상대방은 그야말로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권위자인 노동영 선생이었고 택소를 하자 그러니까 이분이 상당히 이제 고민을 했지만 제 말을 들었어요. 저는 생각이 안 나는데 나중에 이분이 요새도 오세요. 지금 20년이니까 가끔 이제 몸이 피곤하시거나 집안에 누가 아프거나 하면은 이제 저한테 약을 꼭 치러 오는데 이분이 그 당시 하는 얘기가 제가 그랬대요. 선생님 택소를 하면 죽습니다. 반드시 재발하고 그 다음에는 치료가 되더라도 완치가 어렵습니다. 죽습니다. 이렇게 강력히 얘기했다는 거예요. 저는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아마 그때 50대니까 제가 아주 신념대로 고직하게 얘기를 했던 모양이에요. 지금 나이면 그렇게 얘기를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말이 겁도 나고 그 다음에 워낙 저한테 뭐라고 하시냐면 워낙 당신이 믿는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자기가 믿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얘기 같으면 안 믿었고. 그래서 이분이 택소를 거부를 하고 그러니까 미움을 좀 샀겠죠. 아무래도 선생님 입장에서는 왜 저러나. 지금 표준 치료를 해도 재발할 판에 잘못하면은 재발하는 사람이 많은데 왜 고집을 피울까 하면서도 어쨌든 선생님이 추적을 계속 해줬어요. 그러면서 환자는 그 당시에는 굉장히 두렵고 혼란이 있었는데 이제 시간은 지나면서 점점 주변의 분들이 한 분, 두 분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병력으로 돌아가면은 2006년에 시작을 해서 10월에 수술을 하고 2007년 4월 5일에 A씨 항암을 마쳤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3년 동안 UFT하고 제한약을 먹은 겁니다. 그리고 그 뒤로 계속 추적 검사를 했어요. 그래서 12년 10월에는 이제 6년이 되는데 그 당시에 뭐 아무 재발이 없었고 13년에 결국 7년 만에 결국 서울대 진료가 끝났습니다. 근데 이제 중간에 노동영 교수님이 진료를 하면서 뭔가 좀 유방안에 희미한 게 보인다 해가지고 조직검사를 혹시나 했는데도 정상으로 나왔어요. 이분도 호르몬 수용체가 있었습니다. 양성 수용체가 있었는데 제가 옛날 기록을 지금 잘 못 찾아가지고 예전에 어디서 강의를 했던 기록으로 의존하다 보니까 이분 자료를 정확하게 서울대 그 기록을 제가 넣지를 못하고 CD는 찾아지더라고요. 그래서 CD 한 장은 올리기로 했는데 그래 이제 그 뒤로도 이제 한 번씩은 가서 검사를 했고 그 당시 그 조직 검사는 정상으로 나왔고 이후에 1년에 한 번씩 꼭 MR을 찍은 겁니다. 그래서 9년이 지나고 9년이 2006년에서 시작했으니까 2015년이고 그러다가 2015년 1월에 서울대에서 유방 초음파를 또 시행했고 7년도에 또 검사해서 뭔가 좀 보인다 그랬어요. 그래서 6개월 뒤에 다시 검사했는데 모두 정상으로 나와가지고 그 뒤로부터는 이제 더 이상 안 하고 그 뒤로 10년이 돼서 올해 2026년이 됐습니다. 얼마 전에도 자제분들이 어디 외국으로 나간다 그래서 보약을 지으러 손주들하고 왔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중간에 6년이 지나니까 하나씩 둘씩 다 돌아가시는 거예요. 재발을 하고. 10년이 지나니까 당신 혼자 살아계신 거예요. 저한테 그 당시에 올 때는 절을 하고 왔어요. 들어오시면 90도 인사를 하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은 물론 이분처럼 꼭 저희 치료를 받고 제가 말한 프로토콜을 안 써도 좋아지는 분 분명히 있습니다. 잘못된 항암에 의해서도 몸이 워낙 건강하고 그 뒤로 건강관리가 잘 되면 분명히 성공합니다. 우리 집에 왔다는 건 이미 실패했기 때문에 왔다는 거죠. 근데 요새는 조금 더 심각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재작년에 오신 유방암 환자분이 있는데 이분은 태음인 분이에요. 유방암 일기라 수술을 하고 방사선만 하고 항암을 안 했고
단지 이제 아르미덱스를 쓰는 거를 제가 못 쓰게 하고 나 원장님한테 부탁을 해서 타목시펜으로 바꿨습니다. 근데 보통 그런 정도면은 그런 분들이 우리 집에 와서 얘기를 듣고 한두 번은 약을 먹다가 대부분 안 옵니다. 예. 뭐 일기 환자인데 설마 재발하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분은 그게 아니고 꼬박 와서 지금 3일째 약을 들고 계세요. 이유가 뭐냐? 이분이 외국 분이에요. 외국 사람은 아니고 외국에 사시는 분인데,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서 유방암 수술하고 요새는 요양병원이 많으니까 요양병원을 가신 거예요. 그랬더니 죄 재발한 사람들이더라는 거예요, 주변에. 거기다가 미국 사시는 분인데 미국은 유방암 환경이 좋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커피가 유방암의 제일 적이에요. 실은 커피에 의해서 황체 호르몬이 방해가 되고 유방 조직이 정상대사가 억제된다. 이렇게 유방학책에 딱 써 있습니다. 커피를 비롯한 커피, 코코아, 콜라, 초콜릿 같은 산틴 유도체, 젠틴이라고 그러죠. 황색소. 그게 유방학책에 황체 호르몬을 방해한다. 황체 호르몬이 에스트로겐을 억제하는 건데 커피를 마시면 황체 호르몬이 억제가 되고 유방의 정상 조직이 방해가 된다 하는 게 써 있는데 미국은 생활 자체가 커피고 그다음에 육류 위주예요. 그러니까 암 환자가 육식 지방질을 섭취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 지방질은 바로 염증 반응으로 쉽게 전환하고 우리나라의 제일 문제점이 뭐냐면은 소양인 태양인은 암이 거의 없어요. 아주 특이한 암 외에는 사르코마가 좀 있고 그 다음에 유방암은 소양인이 있어요. 태양인도 있어요. 하지만 일반 암들은 거의 잘 없어요. 그러니까 암은 90%가 음인병이라고 보면 됩니다.